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현실화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도 대응하기 힘든 러시아에 갑자기 일본이 제재 방침을 밝히는 모습에 더해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 두 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면서 더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 미 보병 800명과 8대의 F-35 전투기, 32대의 AH-64 아파치 헬기 등이 동유럽에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제재 수위 역시 더 올라갈 것이라며 러시아가 계속 공격할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해 훨씬 더 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럽도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미틀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123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동안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탓에 대러 제재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따를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가스관 가동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을 시사하며 기조 변화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으며 또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마저 현실화되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를 예상치 못하고 침공을 강행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일본도 미국이 추진할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수출길을 끊어 타격을 입힌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일본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대체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주요국 제재 조치를 참고해 무기 및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에 오르는 첨단 기술 제품은 군사 목적은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2014년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러시아 대상 금융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러시아 정부 관계자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이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에는 이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러시아 제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미국의 뜻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미국 반도체 업계에 대러시아 수출 제한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인 일본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쿠릴 열도 분쟁으로 격화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열도 마투아 섬에 배치된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열도 중심부 섬인 마투아 섬에서 태평양 함대 미사일 부대가 인접 해역과 해협에 대한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개발부가 일본과 수년째 영토 분쟁 중인 사할린주 쿠릴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제안했죠.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쿠릴열도 면세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를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쿠릴열도에 대한 특별 세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 제도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쿠릴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사실상 면세 특구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릴열도는 러시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는 참여를 초대한 배경에는 쿠릴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구상이 일방적이며 러일 공동 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통신은 한국 등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영토 문제 해결은 한층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쿠릴열도의 한국의 개입과 사도 광산 문제 등으로 연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자민당 최고위 인사가 또다시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속된 표현을 써가며 비하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파벌 이해관계 등 당내 역학 구도에 따라 다음번에라도 총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순경봉천회라는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 강연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주권 국가의 대표자로서 선인에게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한국이 점점 바보같이 되어 불평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에 나온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부분은 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등이 야스쿠니 직접 참배를 감행했다가 국내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에는 곤물만 바치는 정도로 후퇴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계를 대표하는 극우 역사 수정주의 정치인인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과거 총무상 시절에도 야스쿠니 신사제례 등에 맞춰 직접 참배를 계속했던 인물입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도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총리가 될 경우 국내의 반발에 아랑곳 없이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의 정책과 법안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도회장이 국제 정세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사 참배에만 목을 매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본이 어떻게 아직도 선진국 위치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